야타노카미가 소레가시오. 다가올 우리의 싸움이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한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명량은 1700만이 넘는 관객이 관람했던 영화인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 중 1등인 영화죠. 그 당시에도 해상 전투 장면과 왜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신파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번에는 1592년으로 시점을 옮깁니다. 1597년에 벌어졌던 일을 담은 명량보다 5년 정도 앞선 시점이죠. 그 유명한 한산대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등장인물들도 겹치는 인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이번엔 전작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이 영화가 어땠을지 간단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한산, 용의 출현입니다. 영화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5일 만에 왜군의 한양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수세에 몰린 조선의 상황 속에서 왜군은 한산을 접수하고 명나라까지 바로 향하려 하죠. 이순신은 한산에서 왜군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한산을 노리는 건 와키자카라는 일본 인물이죠. 영화의 초반은 양국이 첩보전을 벌이는 상황과 조선 내의 상황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원균이 이순신과 대립각을 세우지만 같이 전투에는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원균과의 대립이 아주 입체적으로 영화 속에서 표현되지는 않지만 영화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첩보전과 내부 대립을 차근차근 보여주던 영화는 마지막 해상 전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 후반부의 해상 전투 장면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객진이 화면에 펼쳐지고 거북선이 그 우람한 몸을 드러냅니다. 위기의 순간 등장하는 거북선과 엄청난 수세에도 하객진에 의해 박살나는 왜군의 모습이 정말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편인 명량에서 많이 보였던 신파를 이번에는 많이 덜어냈어요. 그리고 전투 장면에서는 그야말로 전투가 내내 이어집니다. 이순신과 그의 장군들이 왜군을 끌어내리려는 장면과 위기의 순간 등장하는 거북선이 정말 멋지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조금 이야기가 지체된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적재조소에 거북선이 등장한다던가 지원군이 등장해서 빠르게 영화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영화가 지루하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명량의 해상 전투 장면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이번 한산에 담긴 해상 전투가 조금 더 박진감 있고 다양한 액션들이 담겨 있습니다. 해상 전투의 모든 것이 영상으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악역 와키자카는 변요한 배우가 맡았죠. 명량에서는 조진흥 배우가 같은 인물을 맡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변요한 배우의 와키자카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꽤 시간을 들여서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조선의 이순신을 치려고 하는지를 잘 설득하려고 했고 그게 먹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요한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순신은 이번에는 박해일 배우가 맡았는데요. 명량에 비해 한산의 이순신은 조금 더 과묵해진 느낌입니다. 박해일 배우의 표정으로 이순신의 고민을 전달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영화의 분위기와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무척 답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박해일 배우의 얼굴을 보면서 이순신의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는 준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왜군을 돕다가 조선을 돕는 인물이죠. 이번 한산에는 김성규 배우가 맡았어요. 명량에서는 오타니 료헤이가 맡았었죠. 김성규 배우도 생각보다 그 배역에 잘 맞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준영과 정씨여인도 배우를 바꿔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명량의 진구가 이번엔 태견으로 바뀌었고요. 이정현이 김향기 배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가 바뀌었지만 다들 맡은 역할에 충실히 연기를 잘 하고 있어서 크게 어색함 없이 좋은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연기가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변요한인 것 같습니다. 악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영화의 긴장감을 굉장히 높이는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한민 감독은 최종 병기 활이나 핸드폰 같은 영화로 긴장감 있는 쫄깃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감독이에요. 명량으로 대박을 치면서 이순신 3부작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한산은 명량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쓴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량의 이후 시점을 다루는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노량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는 김윤석 배우가 이순신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모습이 영화에 담기게 될 텐데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은 무엇보다 해상 전투가 굉장히 실감나게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탑건이 있다면 바다엔 한산이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한국의 영웅 이순신의 활약을 스크린으로 확인한다는 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순신의 활약이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관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화는 한산 용의 출연이었습니다.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샤치오 오카레스 아다토나루다로.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테오 하야메로 하이키모노 카츠노자. 이곳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제 레뷰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여러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전달되는 영화 얘기 뉴스레터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